며칠 뒤 정기 검진이 있는 날, 척추 수술 이후 윤진호 씨의 상태는 얼마나 좋아졌을까? 지금 그 당시에 이제 왼쪽 수술하시기 전에 이렇게 저렸었던 손 저림증이라든지 다리의 저림증이 한 10개 정도라면은 지금 한 어느 정도 저리세요? 지금 한 1 정도. 1 정도. 네. 운전도 하시나요? 지난해 봄 윤진호 씨는 심장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협심증 때문에 스텐트 수술을 받았다. 네, 좋았습니다. 하지만 치료 후에도 팔의 시림과 저림은 나아지지 않았다. 힘이 조금 아직 들어왔습니다. 손과 발이 너무 차가지고요. 저리고 특히 이제 왼쪽 팔하고 발하고 좀 저린 현상이 있었는데 생각은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을 좀 고된 일을 많이 하고 그 날이 춥고 그래가지고 그냥 혈액순환 관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와서 진찰을 받았는데 척추질환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근데 사실은 고혈압 때문에 손발이 저린 걸로 본인도 알고 있었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알고 있었죠. 하지만 신경계 문제가 있었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걸을 때 균형을 잘 못 잡고 하지 않습니까? 균형을 못 잡는 것은 척수신경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균형을 못 잡게 되거든요. 그리고 심장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왼쪽 팔에만 이렇게 방사하는 통증이 생기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신경관 경추관 협착증이 있기 때문에 양쪽 팔에 다 오게 되죠. 검사 결과는 경추관 협착증. 척수신경이 지나야 할 자리가 좁아져 보이지 않는 상황. 수술을 통해 공간을 확보하고 나서야 뇌 척수액이 하얗게 채워진 모습이 보인다. 그렇다면 수술 이후 윤진호 씨의 통증은 어떻게 됐을까? 수술 전 삼각형으로 눌려있던 경추관이 동그랗게 제 모양을 찾으면서 그의 통증도 사라졌다. 맨 처음에는 손끝이 저리고 손끝이 저린 것이 점점점 위로 파급이 되고 손을 쓰는 게 젓가락질이나 숟가락질 같은 것 그리고 바느질 같은 거 하는 것 그리고 글 쓰는 것이 점점점 힘들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뒤뚱거리면서 걷게 되고요. 그런 현상들이 경추관 협착증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올해 72살인 김석배 할아버지는 7년 전부터 심각한 수족냉증을 앓고 있다. 척수 이상인 줄 알고 수술도 2번이나 했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은 채 휠체어에 의지하는 신세가 됐다. 시리고 저리고 시리고 저리고 그래서 이 장갑을 이렇게 끼고 방귀도 나오고 저녁에는 자다 말고 일어나서 내가 주물러야 돼요. 그리고 그냥 발가락 같은데 참 저기 저려서 말이에요. 아이 오죽하면 쓰지 못하니까 교수님 보고 그랬다고 하지 잘라달라고 하네. 시저교하는 거 아무 사용을 못하니까 말이에요. 추우면 또 악화됐죠. 뒤늦게 알게 된 수족냉증의 원인은 당뇨병.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말초신경에까지 문제가 생긴 것이다. 혈액순환 지금 좋거든요, 여기. 이건 좀 어떻게... 그렇다면 현재 할아버지의 신경 상태는 어떨까? 아핀으로 자극을 줘 발의 감각을 확인해봤다. 아직 말초신경에 감각이 남아있지만 신경 손상이 점점 악화되는 상태. 혈당 조절이 문제였다. 그러니까 뭐 피 검사에서 우리 몸의 혈중 포도당 농도를 알아보는 당화혈색소 수치. 지난 2006년까지만 해도 정상 수치인 3에서 6%의 혈중 농도를 유지했다. 하지만 3년 전 수치는 8.4%. 최근에야 혈당이 정상으로 회복됐다. 당뇨병은 우리 사람의 말초신경을 파괴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당뇨병이 신경을 파괴하는 방법은 첫째, 혈관에 동맥경화증을 유발해서 신경으로 가는 혈액의 순환을 심각하게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신경이 마르게 되고 기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혈당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신경이 대사물질이 많이 축적되게 돼서 기능을 잃어버리게 됨으로 인해서 이상한 감각들, 예를 들면 저림이나 통증을 호소하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각한 수족냉증으로 말초신경 이상